과연 박 이사님은 아, 유산균을 드실까? 유산균 정도는 전 드신다고 봅니다. 네. 유산균은 드실 것 같아요. 유산균은 드실 네. 것 같아요. 과연 몇 마리나 드실지.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산균은 챙겨 드시잖아요. 예, 뭐 집에 있길래 그냥 먹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몇 마리인지 잘 모르시죠? 예. 예, 얘는 4,500억 마리입니다. 예, 4,500억 마리. 제가 세봤다고 말씀드렸죠. 네. 4,500마리가 뱃속에서 막 기어 다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어제는 폭락. 예, 뭐 우리 3%. 시장만이 아니고요. 네. 아시아 시장 초토화됐습니다 어제. 초토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대만 우리가 뭐 홍콩 이런 데도? 더 빠졌습니다. 대만은 4.2%, 아, 그래요? 일본 4%. 좀 위로가 되네. 근데 그 대만이 더 빠졌다는 게 약간 뭔가 반도체 관세와 관련된 막 이게 맞습니다. 예, 대만이 더 그 빠졌어요.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국가별 지수의 차이도 좀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수 위치도 문제이고 그 전에 얼마나 그 반영했느냐 이런 네.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님 좀 컨디션 안 좋으세요? 예, 감기 지금 거의 다 나가는데요. 그래요? 일주일 동안 감기였는데. 네네. 인제 물어보면 어떡하니? 계속 안 근데 뭐 좋으셨는데. 기침이나 뭐 몸살은 좀 났는데 목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좀 유산균을 좀 더 드셔야 될 것 같다. 그런가요? 예, 4,500억 마리. 예. 이따 나가서 일단 한 봉지 먹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장내 미생물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정리하고 갈까요? 네,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해서 우리 아시아 시장을 안 좋게 만들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강행 의지 표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난주 후반에 미국 시장을 급락시켰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특이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차트를 그냥 캡처해 왔습니다. 이 화면인데요. 아침에 개파락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으로부터는 꽤 많이 올라왔고 개파락한 부분을 다 메우고 양봉을 만들긴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많이 빠졌기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3월 31일 분기 말이었어요. 그래서 분기 말 매수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네. 저가 매수 심리도 있지만 일단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연속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저점을 깼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그나마 다행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좀 어렵다. 당분간은 그런 모양을 좀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장중 저점이 S&P 500이 1.65% 적점이었어요. 그런데 종가가 플러스 0.55예요. 2%나 반등한 거예요.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랬고요. 종목들도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저점 7.66% 마이너스. 그런데 1.66%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49%가 저점이었는데 마이너스 1.18로 끝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1% 정도에 끝났고 반등의 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반등의 힘이 저가 매수 심리 여기서 지지하려고 하는 힘인가 아니면 분기 말 수급적 이슈였나는 한 이틀 정도 더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틀 네. 후에는 또 관세 부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여기서 저점 확인을 해야 되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다. 다행스러운 거는 반등을 강하게 해주면서 마감을 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미국 반등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불안은 약간은 해소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환율 1,470원대는 별로 이슈도 안 되네, 그죠? 그렇네요. 1,473원인데도 누구도 놀라지도 않고. 이슈 되지 오늘 뉴스 가져왔는데요. 그렇습니까? 가장 네. 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시장에는. 와, 1,473원. 예, 여기 환율에서 1,373은 됐고요. 어제 우리 영내에서는 1,372.99가 됐습니다. 이거는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글로벌 금위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이제 뉴스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 3% 하락, 코스닥 3.01% 하락을 해서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연간으로 플러스 10%가 고점이었거든요. 네. 지금 플러스 한 3% 됐고요. 코스닥은 고점이
플러스 15%였어요. 지금 연간으로 얼마큼 됐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그만큼 등락이 심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공매도 시행에 직격탄을 맞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 급락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매도 시행이 어제부터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딱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날짜가 이런 부분들 맞아떨어진 상황 속에서 또 관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공매도 시행이 됐고요. 어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상은 빗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상 빗나가지 않고 2차 전지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주요 성장주들은 대부분 공매도로 맞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후에 점차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14,000계약까지 증가했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조 96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와서 어제 외국인들은 하루 만에 1조 5,700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어제 하루에 집중 매도한 그런 날인데요. 네. 그런데 동시효과 직전까지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수하는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다 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감소했어요. 거래량도 감소하고 그래서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제 막판에 대량 거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동시효과에 384만 주 체결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60만 주, 현대차 11만 주 등 코스피 코스닥 어저께 종가에 보시면 양시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량 거래가 되면서 다 터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즉 이것 역시 미국의 반대입니다. 네. 미국은 3월 분기 말 되면서 분기 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위쪽으로 있었던 거고요. 네. 우리는 아마도 리밸런싱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부 덜어내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냈어요. 덜어냈다는 것은 매도했다는 표현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 물량을 더 덜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는 미국 시장 급락했죠. 관세에 대한 두려움 있죠. 환율 올라가죠. 공매도 시행했죠. 분기 말이라고 리밸런싱 한다고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때렸죠. 이게 한 5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이 4.05% 하락했고요. 대만이 4.2% 하락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46%인데 왜 그랬냐면 상해종합지수는 경기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중화권에서 상해하고 항생은 그래도 좀 버텼습니다. 다른 쪽은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지금 나스닥이 한 10% 빠졌고요. 연간으로 일본도 한 10% 정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코스피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 많이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이 겹치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있었는데 가장 빅 이슈는 공매도 시행이죠. 다올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한 분이 공매도 시행 첫날 통계를 몇 가지를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어제 하루에 코스피에 1조 3천억 공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 4,271억 공매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호텔신라가 57.8%. 이게 뭐냐면은 어제 하루에 만약에 100만 주가 거래가 됐으면 57만 주는 공매도였다는 거예요. 네. 한화가 48.1%, 카카오뱅크가 45.2%, 포스코 퓨처엠 44.5%, 한샘 43.8%, 한미반도체 43%, 코스닥은 마이크로디지털 60%, 에코프로 34%, 원익IPS 33%, 엔캠 32% 이렇고요. 네. 삼성전자는 한 2.7% 됐고 SK하이닉스가 24% 됐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엄청 높네요. 그리고 대차장고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한 지난 2주간 계속 불러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셨죠? 네. 거기에 대차 잔고가 많이 증가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어제 SK이노베이션 7%, LG엔솔루션 6%, 삼성SD 5.4%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요
유동성이 취약한 시장에서 공매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왜 걱정을 하는지 네.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 핑계라고 하기보다도 이 이유가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이 약세에 보면은 분명히 맞지만 이 보고서에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어제 일본과 대만이 4%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공매도 영향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트럼프 관세 리스크 영향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부분은 전체 매크로 시황의 부분에서 공매도가 흐름을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개별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공매도 타겟팅이 되는 개별 종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매도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되려면은 결국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는 손실이 나니까 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은 이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올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전체 시장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네. 개별 기업의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 시장이 안 좋은데 개별 기업만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개별 비중의 한 종목의 비중이 공매도가 이렇게 많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유동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라는 걸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하나 캡처해 왔고요. 어제 공매도 비중이 많았던 것들 순서대로 하나 좀 캡처해 왔고요. 공매도 비중이 많았다는 거는요. 반대로 막 주가가 뜨기 시작하면 훨씬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쇼커버링은 굉장히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양날의 칼이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급락을 했고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관세 이벤트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용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관세는 지금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향후에 어차피 이거는 또 뭐 말 바꾸를 계속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요. 근데 고용 지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가냐, 경기 위축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이번 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는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뭐 온갖 것이 겹치기로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피크.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이 시장에서 내려갈 거는 맞는데 네. 이거를 내가 그냥 보유종목 들고 갈 거냐 아니면 나 피해 갈 거냐 아니면 난 여기서 살 거냐의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율이 급등한 부분도 상당 부분 수급적 악재에 맞물려서 심리를 극한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로 1,472.9원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리스크, 주식시장의 공매도로 인한 주식시장의 하락, 그리고 탄핵 정국 등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 국내 내부적인 것이 반영되는 것이 더 큽니다. 최근에는. 왜냐하면 어제도요. 달러스가 소폭 내려오면서 위안화하고 엔화 이런 거는 소폭 강세로 됐어요. 우리 거꾸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건데 2009년 3월 13일 1,483원이 최고였는데 이후에 16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2월 말 기준 거주자의 외화 예금도 약 50억 달러 정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감안되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이 왜 환율에 그렇게 영향을 주느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면은 원화 약세가 계속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이것은 선순환이 될 때는 계속 선순환이 되고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좋으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달러로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살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원화 강세가 되고 이런 모양이 나는 거고 네. 지금은 그 악순환 연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저 뒤에 있는 뉴스이지만 지금 환율에 연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뉴스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되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진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요. 1분기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이 109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예탁결제원의 로 봅니다. 이거는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1월에 40억 달러, 2월에 29억 달러, 3월에 38억 달러를 샀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뉴스 보도에는 미국의 중장기 관점에서 미국 상장사의 펀더멘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급락했을 때 사서 가지고 있으면 이익 보겠더라. 이걸 우리 수년 동안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리도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는 이제 나중에 가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나간 이분들이 다 돈을 벌어서 들어와야죠. 다시.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환율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 표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숫자로 보면 못 느껴요. 지난 2023년, 22년과 23년도에 특히 24년도에 국내 개인 투자들이 미국 주식 어마어마하게 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보면 분기별로 보면은 23년도에 8억 달러 또는 팔았다가 8억 달러 샀다가 작년에 많이 샀는데 42억 달러 사고 분기입니다. 네. 35억 달러 사고 11억 달러 사고 15억 달러 사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는 109억 달러 샀다는 거예요. 와. 이게 환화로 따지면 지금 1,470원쯤 되니까 15조, 16조 정도 15조. 되잖아요. 한 분기에 16조 원이 원화가 달러로 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미국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샀다고 했는데 그건 비교가 안 되게 이번 분기에 산 거예요. 이번 분기에 미국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한 거예요. 성공해야겠죠. 이들이 여기서 돈 여기서 손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환율에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작년 1년치를 한 분기에 산 건데. 예. 이번 떨어지니까 이 떨어지는데 사야 된다고 와.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우리가 그 동안에는 그냥 우리 개인 투자들이 미국 주식 엄청 사고 한국 주식 팔고 그랬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보시면은 이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환율에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고 지금의 우리 투자 심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내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들이 뭐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뭐 미국 주식 샀다 이 부분 예전에 우리나라 정치적인 요인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면 1번 뉴스는요. 관세 폭탄에 떠는 미국 소비자들이라는 이제 블룸버그. 요거는 그냥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가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 가져왔습니다. 계란 가격이 한 알당 10,000원까지 올라갔죠. 물론 평균은 아닐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높은 가격을 얘기할 항상 보도라는 거는 이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높은 그럼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10,000원까지 올라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도들 보면은 공중파 보도들 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도에 보면은요. 그 마트들 보는데 화장지 있죠, 화장지. 종이로 있잖아요. 네. 키친타올 이런 거. 휴지 때문에. 급한데 한 개도 없어요. 싹 사글이 다 그냥 사재기하고 간다고 합니다. 왜? 캐나다산 목재 관세가 부과되면 화장지 가격이 오를 거다. 그래서 전부 다 사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그 소비가 어마어마한 그 인구의 그런 나라에 대형 마트에 화장지가 하나도 없는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CBS에서 설문조사 미국 국민들에 대해 한 3,000명 가까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관세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고 인플레는 소홀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관세로 인해서 물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77%, 장기적으로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7%.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오를 거니까 생활용품 및 가정까지 빨리빨리 다 사두자. 이게 네.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그냥 전해드렸는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관세가 자동차 다음으로 반도체가 타겟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현재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는 약 7% 정도예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앞으로 뉴스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반도체는요. 반도체 관세 부과 범위를 얘기할 때 반도체 많이 있는 품목 코드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함량이 들어가는 함량 관세를 할 것인지를 저울질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PC 이런 가전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요걸 가지고 관세를 매길 건지, 그럼 순수한 반도체만 가지고 할 것인지, 요걸 가지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요 뉴스도 몇 가지가 계속해서 한 이틀간 나오던데, 딥시크 이후에 범용성이 높은 HBM3E가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 미국 주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에 좀 과도하다는 얘기가 요즘에 좀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더 비싼 거보다는 아직 여전히 지금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HBM3E로 계속 쓰지 않겠냐라는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심은 왜 중요하냐? HBM4 설비 투자를 지금 할까 말까 하고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쪽 섹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5번, 6번 뉴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국의 그 노동자가 없는 공장 한번 캡처해서 네. 동영상 캡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도 AI와 로봇 기술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로봇 수는 950대, 근로자 수는 880명을 로봇 수가 더 추가하고 있다. 그래서 프레스 자체, 이것도 사진이 있습니다. 도장 조립 등이 있는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동화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하면서 연간 30만 규모에서 50만 대로 높이겠다. 그래서 신규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보니까 연관된 뉴스가 하나 있어서 더 가져왔는데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1,500조 정도 미국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미국 전역에 AI 무인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예,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이 산업단지에 AI의 그 로봇을 도입해서 이 독일 회사 에자일 로봇 기술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pop스콘도 합류하고 스마트폰 회사나 뭐 이런 다른 회사들 다 합류를 해서 거기 들어오게 해서 네. 전부 다 자동화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런 뉴스들은 생산 라인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사실 좀 고민스러운 뉴스이기도 하죠. 일자리. 예, 네. 여러 부분에 고민스러운 뉴스이긴 합니다. 근데 점차로 가고 있는 거는 현실화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트럼프가 예. 전 세계 공장 다 들어오라고 막 맨날 그러잖아요. 예. 로봇만 들어가. 아 이게 뭐 그쵸. 로봇만 들어가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이 좀 더 필요한 일은 있을 텐데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일자리가 정말 빠르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공장에 뭐 근로자가 1억 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한 3천만 명 빼고는 한 7천만 명은 다 이제 일자리 잃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든 공장을 좀 무리해서 예. 다른 나라랑 갈등 빚더라도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어서 어쨌든 예. 일자리를 미국에 최대한 남겨놓으려는 그런 작전인 것 같다. 그렇죠. 지금 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아. 특히나 트럼프는 소위 그 농민들이나 네. 그 근로 노동자들의 힘에 의해서 그 유권자에 의해서 당선된 예. 사람이잖아요. 네. 약간 어떻게 블루 칼라 표현을 해야 노동자들. 예예예 그렇게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쪽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포로는 말씀대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다른 있다. 나라도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런 뉴스이고요. 그리고 단신 뉴스들 몇 가지 전해드리면요. 엑슨모빌이 중국의 LNG 벙커링 선박 2척을 주문 건조를 했는데 취소했다고 합니다. 오. 왜? 미국이 지금 이거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국 수주로 하는데 중국 선박이면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그 부품도 얼마큼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중국의 건조를 주문을 해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해놔도.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모양이 된다면 우리 선사들에게 기회 요인일 수도 있겠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7번, 8번, 9번 뉴스 되게 비슷한 뉴스입니다. 네. 개념이 비슷해요. 어떤 개념인지 다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가 베트남 법인에서 469 배터리 모듈 출하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국 고객사에 공급한다라고 좀 하거든요.
요 이제 배터리 쪽 얘기입니다. 저 위에는 네네. 선박 쪽 얘기고 여기는 배터리 쪽 얘기고요. 네. 이 9번 뉴스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통해서 봤더니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장품 수입액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봤더니 우리나라가 17억 달러, 프랑스가 12억 달러, 캐나다가 10억 달러로 처음으로 프랑스를 초월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로레알이 이겼다. 예, 예. 로레알이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전체가 102억 달러로 전년비 20% 증가했는데 네. 그 중에 미국이 17억 달러로 프랑스를 제치고 1위로 됐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7번, 8번, 9번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요걸 한번 뉴스를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여기 3프로에도 많이 오시는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이죠. 이분이 어제 보고서를 알아냈어요.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긴 보고서에 간략하게 요약해 왔습니다.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장기화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역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조달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공장을 선제적으로 건설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겐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시장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유럽 메이커들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의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테슬라나 리비아는 100% 거기서 만듭니다. 미국 판매된 미국 생산하는 거 얘기하는 네. 거예요. 현대차는 87.6%, 스텔란티스는 61% 수준인데 유럽 업체들은 10% 중반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판매하는 유럽의 자동차들이. 네. 근데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유럽의 메이커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미국의 선점에서 들어가 있는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은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구도로 가지 않겠냐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제가 요 읽어드리면서 아까 그 뉴스로 다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전체적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고 우리나라 산업들도 안 좋고 뭐 자동차 안 좋고 이 얘기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네. 그 틈새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대중국 규제와 견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또는 중국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 업체들이 또는 산업이 생긴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분명히 반영이 안 될 거예요. 네. 왜냐? 지금은 악재투성이고 전부 다들 다 때려맞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뭐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다 같이 전부 다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나는 저도 다니면서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 와중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어떤 건 사야 되냐? 그러면 네. 어떤 건 정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할 때 대중국 규제로 인해서 반사이익 또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산업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산업 네. 그런 산업군들 속에서 미국에 이미 생산 라인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걸 지나고 나면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봤죠.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네. 저희 3프로TV 앱 들어오시면 또 박병창 이사님의 자료를 다 예, 받아보실 수 자료 있습니다.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들으실 때 네. 같이 자료와 함께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